원일이TV 98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의 죽음 이후에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간에게 죽음만한 비극이 없죠. 더구나 자살의 경우 비극의 안타까움은 배가 됩니다. 조그만 의혹이라도 자살 맞아?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타살설이 확산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지난 일주일 진행된 양상이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면요. 노무현 때도 노회찬 때도 그랬어요. 타살 의혹이 타살설이 되더니 결국엔 확증 편향, 난무했습니다. 사람이 다르고 경우가 다르고 원인이 다르니까 비교하거나 대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 논란이 우리가 현재 맞닥뜨린 비극적 현실의 핵심, 그 주제가 될 수는 없다. 초점 흐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상한 점이 많다, 타살 의혹 밝혀라, 그건 검찰에 맡길 사법의 영역입니다. 돈 문제, 회계가 부실하다, 돈이 빈다, 횡령이냐 유용이냐, 역시 검찰이 해결할 사법의 영역이에요. 손영미 소장은 왜 죽었나? 돈이 얼마나 비느냐?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드러나서 눈에 보이는 문제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파헤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으로 남아있다. 이 초점을 놓쳐선 안 된다. 초점 흐트리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 그럼 수면 아래 있는 거대한 문제라는 게 뭐냐? 전 그걸 변질된 돈과 권력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윤미향 의원, 위안부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웠죠. 정확히는 대의 명분을 이용해서 국회 진출까지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 불편한 진실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윤미향만의 문제일까요? 윤미향 하나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정대협 하나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우리에겐 이 질문이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시민단체 권력, 이미 기득권이 된 시민단체 권력의 카르텔, 모든 시작은 대의 명분이죠. 위안부 문제 해결하자, 역사 문제 해결하자, 권력을 견제한다, 자본을 감시한다, 불평등을 해소한다, 뭐 한다 모두 대의 명분을 앞세웠던 운동가들입니다. 공통점은요, 대한민국의 성역과 금기를 깬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성역과 금기가 돼버렸어요. 이건 아닌데?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진짜 순수한 운동가들, 배신자 낙인 찍혀서 튕겨나왔습니다. 윤미향, 정대협, 정의연, 이건 드러난 시작일 뿐이에요. 권력이 돼버린 시민단체, 국회의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검증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니, 검증해야 됩니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검찰이 해소할 사법적 논쟁인데 그런 걸로 초점을 흐리고 시간을 낭비하기엔 권력과 검증, 이 본질적 문제가 더 시급하고 심각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윤미향은요, 이런 걸로 초점이 흐려지길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현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윤미향 의원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정의연과 여가부, 사실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래야 될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정의연에다 지급한 정부 보조금 연간 7억 5천만 원 사용 내역,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 제출 거부했습니다. 2016년에 1,600만 원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4년 만에 연간 7억 5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게 4년치를 다 합쳐보니까 여가부 지원금만 합쳐서 16억 원이 넘습니다. 교육부 7천만 원, 서울시 2억 8천만 원, 이건 별도입니다. 명목은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돈 제대로 쓰였나요? 국민이 다 알고 이 난리가 났는데도 돈 어디다 썼냐, 얼마나 썼냐, 내역서를 공개하라. 돈 사용 사전 승인한 심사위원 명단 제출해달라. 여가부가 공식 거부했습니다.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국회법 128조 인용할 필요 없습니다.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행정부가 이유 없이 거부한다. 그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에요. 윤미향과 정의연이야 당사자니까 고마울 거고, 여가부는 공문에 딱 한 줄로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 세금 어디다 썼냐, 누가 심사했냐, 그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데 왜 여가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까요?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여가부는? 혹시 정부 보조금 승인하는 그 심사위원 명단에 윤미향이라도 있었나 혹시?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서를 봤더니 그 질의가 있더군요. 윤미향 심사위원 있으면 맞다, 없으면 아니다 이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신이 개인정보 사항이라 제출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라 못 내놓는데요. 윤미향이 심사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팩트는 뭘까요? 예스입니다. 윤미향 심사위원 명단에 있었어요. 최소한 2007년 8기 위원 명단까지 포함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다 아니다 확인이 불가능해요. 자료를 비공개로 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심사위원 했다.
정대협에 가는 돈을 정대협 사람이 심사했다. 이게 좀 어색하기는 해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여가부가 이 시점에서 감추는 이유가 뭐냐? 뭘 감추고 싶은 거냐? 바로 이거죠. 윤미향 의원과 이정옥 장관의 인연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정옥 장관은 대구 카톨릭대 교수 출신입니다. 지난해 장관 발탁될 때 참여연대 출신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정대협 윤미향과의 인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군요. 윤미향은 당시 정대협 사무총장이었고 정대협 소식지에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심포지움이라는 그런 소식이 실립니다. 공동 주최였는데 발표자가 이정옥 교수였습니다. 2015년 6월엔 수원시민신문 이정옥 교수 기사가 실립니다. 윤미향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이죠. 기사 내용은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정옥 공동대표와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만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옥 교수가 여가부 장관이 됐고 취임 다음 날 첫 공식 행선지 여가부 홈페이지에 다 떠 있습니다. 정의연 마포 쉼터였어요. 이정옥 장관 취임 이후에 정의연으로 내려가는 정부 지원금 2배 늘어서 연간 7억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시중에 나도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답니다. 여가부, 여기 눈먼 돈 가져가세요 부. 정대협 포함해서 시민단체 출신 활동가들 장관하고 기관장 가는 거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누구 꼽기 시작하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51명 가운데 시민단체 출신이 9명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이요? 20명이 시민단체 출신이에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왜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제 장관 차관으로 날아올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무자 때 시민단체 대표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가 그 운동가가 장관 차관으로 와서 물먹고 좌천됐다는 공무원들 사연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외교관들 정대협이랑 척졌다가 신세 망친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회고를 이렇게 했죠. 권력과 시민단체 회전문 공생관계, 권력으로 직행하는 지름길 됐다. 이랬다는 건데 역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문제냐? 더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역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정치 세력화돼야 된다. 제야에서 운동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정당 진출하고 청와대 들어가고 정부 부처 장차관 발탁되고 주저하지 말자. 적극 나서서 더 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시민단체의 권력 지향 이제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저는 그걸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시민단체가 권력이 됐습니다. 국회도 진출하고 행정부에도 진출해요. 게다가 상부 상조 결탁까지 해요. 이제는. 초심에서 너무 멀리 왔다. 변질되지 않았냐 당신들? 위안부 운동이란 대의 명분이 권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변질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위안부 생존자 34명하고 사망자 유족 68명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돈을 낸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기금 수령 문제, 정대협은 그 합의 자체를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이용수 할머니와 당시 외교관들 증언은 정대협과 윤미향의 의도적 거부였다고 주장합니다. 겉으로는 일본 정부가 주는 돈 받으면 공창되는 거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죠. 그런데 윤미향의 속내는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타결은 정대협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 안 된다. 이거였을 거라고 하는 전문가 그룹과 당사자들의 추론. 이거 억측이 아니다. 상당 부분 일리 있다. 국민적 공감대까지도 있다.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대협이 사라지면 밥그릇과 일터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생각. 윤미향 머릿속에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민간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 시민단체 정대협의 명분은 이거였는데 윤미향의 돈과 권력을 향한 사적 욕심으로 명분이 점점 변질돼 가더라. 이것이 윤미향 사태의 본질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사죄와 배상은 밥그릇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구호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 진짜 목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미해결을 되새김질하고 싶었다. 한국 사회의 근저에 깔린 식민 트라우마, 이걸 자극하고 싶었다. 역설적으로 윤미향에게 친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청산돼야 할 명제였을까요? 청산되면 곤란한 문제였을까요? 윤미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용수 할머니 첫 폭로 이후에 정의연, 윤미향, 김어준, 민주당 핵심 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일제히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친일 세력 최후의 공세라고 했습니다. 친일, 반일 프레임의 이 불편한 진실, 이번에 윤미향과 정의연이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손영미 소장의 죽음,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 논쟁에
함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윤미향의 언행이 인지상정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다. 대의명분 뒤에 숨어서 사실은 돈과 권력을 추구했다. 누구보다도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분노하지만 그 논쟁으로 더 큰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권력에 한 발 다가선 시민단체, 이미 권력이 된 시민단체 출신 정치꾼, 그들에게 묻고 답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금기에 도전한다던 초심은 사라졌고 당신 자체가 이제 금기가 됐다. 성역이 됐다.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어떻게 할래 앞으로? 그런데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 한술 더 떠서요. 이제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서 힘쓰겠다. 의정활동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십니까? 정신 못 차리고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해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국민의 생각을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요구받은 검증에 응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대의명분의 선봉장으로 군림하면서 뒤로는 현실에 화폐를 벌어들였다면 처벌받고 토해내셔야 합니다. 성금, 기부금, 정부 보조금 전부 국민 호주머니 턴 돈이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일감 몰아주고 적당히 가짜 영수증 풀로 붙이고 이런 호시절 끝났습니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권력에 댄 썩은 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합니다. 명백히 범법 상황 발견되면 처벌의 대상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편 즐비하다고 행정부, 입법부, 청와대에 우리 편 즐비하다고 우리 편 감싸기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방심하기에는 빙산의 밑둥이 너무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손영미 소장의 죽음 안타까운 비극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죽음, 빙산의 일각에만 매몰이 되면 우리 사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 시민단체와 권력의 한 몸통화에 대한 이 검증,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명분 뒤에 숨은 돈과 권력에 대한 추한 욕심, 그 근본에 대한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